그대의 인생, 그녀의 잘못된 선택, 아이를 위한 잘한 선택, 그에게는 미안한 선택. 서울 강남의 새벽 5시, 지훈의 핸드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다. 임신 6주차,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다. 특히 아이의 아버지인 회사 대표 민호는 더더욱 모르는 사실이었다. 민호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지훈은 그저 그의 숨겨진 정부에 불과했다. 지훈이 게임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드림웍스 게임즈는 겉보기엔 화목한 인디게임 스타트업이었다. 하지만 내부는 썩어 있었다. 민호는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는 석 달째 밀려 있었다. 지훈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민호와의 관계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도 이 부정에 가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역삼역으로 향하는 출근길, 지훈은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어젯밤 민호가 보낸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침묵의 대가였다. 지훈은 회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민호는 그녀의 입을 막기 위해 매달 돈을 건네주고 있었다. 지훈은 그 돈으로 강남의 원룸을 유지하고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회사에 도착한 지훈은 언제나처럼 커피를 내려 마셨다. 하지만 임신으로 인해 카페인에 민감해진 몸은 즉시 반응했다. 속이 메스꺼워졌지만 참았다. 동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특히 정우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정우는 회사의 아트 디렉터였지만 지훈과는 복잡한 관계였다. 그들은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하지만 지훈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정우를 버렸고 지금은 같은 회사에서 어색하게 일하고 있었다. 정우는 아직도 지훈을 사랑했고 지훈은 그 마음을 이용해 업무에서 우위를 점하곤 했다. 정우가 야근을 마다하지 않는 것도 지훈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다. 오전 10시 신규 게임 프로젝트 회의가 시작됐다. 이번 게임은 민호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급조한 프로젝트였다. 실제로는 개발할 의도도 능력도 없었지만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미끼였다. 지훈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열정적으로 기획안을 발표했다. 거짓말에 능숙해진 자신이 역겨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었다. 회의 중 정우는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뛰어났다. 지훈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반박했다. 정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정우의 얼굴에 스쳐가는 상처받은 표정을 보며 지훈은 한순간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무감각해졌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회의는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지훈은 2번이나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다. 몸은 한계에 달해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져 갔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민호와의 관계를 끊고 정의로운 길을 걸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점심시간 팀원들은 회사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다. 팀 리더인 상현 선배가 식사를 대접했다. 상현은 나이가 많은 만큼 회사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라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공모의 분위기가 식탁을 감쌌다. 식사 중 지훈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숟가락을 놓고 잠시 눈을 감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정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는 것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거짓 미소였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민호와의 메신저 대화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호는 오늘 밤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지훈은 임신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민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다. 그는 지훈에게 낙태를 요구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모든 관계를 청산하려 들 것이다. 오후 4시경 회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민호의 아내 수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고 오늘 확인차 회사에 온 것이었다. 지훈은 재빨리 화장실로 피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수진은 임신 4개월의 몸으로 회사를 둘러보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아내를 맞았지만 지훈은 그의 식은땀을 눈치챌 수 있었다. 수진이 떠난 후 민호는 지훈을 별도 회의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지훈에게 당분간 거리를 두자고 했다. 아내가 의심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훈은 이때다 싶어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다. 민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는 지훈에게 즉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지훈의 인생도 끝장날 거라고 협박했다. 지훈은 회의실을 나서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카드가 하나 더 있었다. 민호의 횡령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 놓았던 것이다. 은행 거래 내역, 투자자들과의 계약서, 가짜 개발 일정표까지. 모든 것을 폭로하면 민호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회사는 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저녁 7시 지훈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청소 아주머니만이 조용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고민에 잠겼다. 뱃속의 아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민호의 요구대로 없앨 것인가.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도시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었는지 돌이켜보았다. 대학 시절 순수했던 자신, 정우와 함께 꿈을 키우던 그때가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 정우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지훈이 혼자 남아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지훈은 정우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다. 정우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온기였다. 지훈은 그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다. 민호와의 관계, 임신, 회사의 비리, 자신의 고통까지.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정우를 이 더러운 세계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정우는 지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지훈 곁에 앉아 함께 야경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흘렀다. 사랑, 후회, 그리움, 죄책감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지훈은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 안은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볐다. 지훈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집에 도착한 지우는 샤워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약간 부풀어 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임신의 증거였다. 지우는 배에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다.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을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내일 아침 병원 예약을 잡아놨으니 꼭 가라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민호는 자신의 생명줄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죽이는 독이기도 했다. 새벽 2시 지우는 결국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민호의 비리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폭로할 각오로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손이 멈춰졌다. 이렇게 되면 정우와 상현 선배,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모두 피해를 받게 될 것이었다. 회사가 망하면 모두가 실업자가 되는 것이었다. 지우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았다. 이렇게 살아갈 바에야 차라리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새벽 4시 지우는 다시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임신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렸다. 지우는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일어나야 했다. 오늘도 회사에 가서 연기를 해야 했다. 평범한 직장인인 척, 행복한 여자인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세수를 하며 지우는 결심했다. 오늘 민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기로. 더 이상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다. 비록 그 결과가 파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선택이어야 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산부인과를 검색했다. 한쪽으로는 낙태 수술을 해주는 곳을, 다른 한쪽으로는 임신 관리를 잘해주는 곳을 찾아보았다. 두 개의 선택지가 그녀의 운명을 가를 것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어젯밤 아내와 큰 싸움을 했다는 것을 지우는 직감할 수 있었다. 민호는 지훈을 보자마자 오늘 오후 병원에 가겠다고 약속하라고 재촉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오전 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어제의 열띤 토론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지쳐 보였다. 정우는 지훈을 계속 관찰했고 상현 선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점심시간 지훈은 혼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지우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멀리 한강을 바라보았다. 저 강물처럼 모든 것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우가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지훈 옆에 서서 함께 도시를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정우가 입을 열었다. 지훈이 요즘 이상하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그 따뜻한 말에 지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호와의 관계, 임신, 회사의 비리, 자신의 죄책감까지. 정우는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의 얼굴에 스쳐가는 다양한 감정들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실망, 분노,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한 사랑까지. 정우는 지훈에게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 보자고 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았다. 정우까지 이 더러운 진흙탕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오후 3시 지훈은 민호에게 병원에 간다고 말했다. 민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지훈이 향한 곳은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였다. 그녀는 드디어 결심을 굳혔다. 모든 것을 끝내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지훈은 민호의 횡령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훈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훈은 각오하고 있었다. 자신도 처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저녁 6시 경찰이 회사로 들이닥쳤다. 민호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회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정우는 지훈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집에서 뉴스를 보며 지훈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드림웍스 게임즈의 대표가 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직원들은 모두 실직하게 될 것이었다. 지훈 자신도 곧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비록 앞으로 어려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아도 되었다. 밤 10시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지훈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지훈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튿날 아침 지훈은 산부인과에 갔다. 이번에는 낙태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였다. 의사는 태아가 건강하다고 말해주었다. 지훈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웃음이 진심에서 나온 것 같았다. 경찰 조사에서 지훈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했다. 검사는 지훈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선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비록 처벌은 받겠지만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닐 것 같았다. 한 달 후 지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급여는 이전보다 적었지만 깨끗한 돈이었다. 임신 사실도 회사에 알렸고 출산 휴가까지 배려받았다. 정우도 같은 회사로 이직해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어느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지훈과 정우는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정우는 지훈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지훈은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지훈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과거의 실수로만 여겨졌다. 지훈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임신 7개월이 되자 태동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지훈은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가 저지른 실수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까지.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지우는 마지막으로 민호의 아내 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남편의 외도와 횡령 사실을 알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두 여자는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지훈이 딸을 낳던 날 정우는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다. 아이가 태어나자 정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희망을 담아 지은 이름이었다. 지우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이 다르게 보였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으로 보였다. 몇 년 후 지훈과 정우는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희망이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말도 하고 걸음도 걷는다. 지우는 매일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려 노력한다. 지우는 이제 게임 기획자가 아닌 교육 콘텐츠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게임을 만드는 일이다. 나의 희망이를 위해.